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회계 5장 공손품 회계 같이 볼게요.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으로 영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공손품은 공손이란 정산품에 비해서 품질 또는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이고요. 불합격품 상태로 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말합니다. 제작업품은요, 불합격품 제작업을 한 후에 정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요. 감손이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화 등으로 인해서 투입량의 일부가 소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품은 정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검사 시점에 하나고요. 완성품은 당연히 정상품이 되고요. 미완성된 기말 제공품도 검사 시점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정상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도 완성도에 따라서 정상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먼저 보겠습니다. 정상공손은 원가성 인정하고요. 비정상공손은 원가성 미인정합니다. 정상공손 수량 파악 방법인데요. 검사 시점 통과 기준이 있고요. 검사 시점 도달 기준이 있습니다. 통과 기준은 정상공손 허용료를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즉 단기준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에 정상공손 허용료를 곱하면 그게 정상공손 허용량이 되는 겁니다. 검사 시점 도달 기준은 검사를 받은 수량에 정상공손 허용료를 적용하게 돼요. 즉 공손 수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통과 기준은 통과한 정산품에 대해서 허용료를 적용하는 거고요. 도달 기준은 검사를 받은 수량에 대해서 허용료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달 기준은 공손 수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기의 정선 공산 수량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한 정산품 또는 검사를 받은 수량이 몇 %라고 제시하여도 반드시 단기 중을 붙여서 접근해야 됩니다. 실제 또는 정상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정상공손 허용량이 공손 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발생된 공손 수량 전부를 정상공손으로 인식하고요. 비정상공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16장 표준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부의 비정상공손을 인식하게 돼요. 공손품 회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가정 첫 번째로는 공손은 검사 시점에서 일시에 발생하고 검사 시점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요. 공손은 발생되면 더 이상 가공되지 않고 제조 공정에서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검사 시점과 공손의 완성도는 일치한다는 걸 가정합니다. 가정 두 번째로 평균법에서는 기초제공품도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손이 기초제공품에서 발생한 건지 단기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한 건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에서는 공손품이 모두 단기에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럼 공손의 회계 처리 방법 볼게요. 공손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식하는 방법에서는 공손을 산출량에 포함해서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정상공손 원가는 정상품 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공손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손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공손을 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손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공손 원가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요. 공손 원가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가 공손 원가의 절감이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상공손 원가의 회계 처리 볼게요. 정상공손 원가는 정상품에 배부해야 되고요.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말 제공품에는 정상공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공손 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하게 됩니다. 그럼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정상공손 원가를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겠죠. 물량을 기준으로 배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흐름의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일 때 달라요. 평균법일 때는 기초제공품 원가에 포함된 정상공손 원가와 단기에 발생한 정상공손 원가를 합해서 완성품과 검사를 통과한 기말제공품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은 조금 더 정확하죠. 기초제공품 원가에 포함된 정선 원가는 전액 완성품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단기에 발생한 정상공손 원가를 단기준 검사를 통과한 완성품과 단기준 검사를 통과한 기말제공품에 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단기준 검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단기 착수 완성품과 기초제공품이 포함되겠죠. 근데 이미 전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경우에는 단기준 검사를 통과한 완성품에는 단기 착수 완성품만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처분 가치가 있는 공성품의 회계 처리가 있는데요. 이건 2차 때 보시고요. 작업 공정별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표준화된 공정을 작업 공정이라고 합니다. 제품 종류별로 투입되는 재료는 다르지만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제품 1단위가 각 작업 공정에서 동일한 양의 작업을 소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직조 재료 원가는 각 제품 종류에 직접 추적해서 집계하고요.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제품 1단위가 각 작업 공정에서 동일한 양의 작업을 소비하기 때문에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단위당 가공 원가는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제품 종류별로 투입되는 재료가 달라요. 원가 구분은 직접 재료 원가랑 가공 원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직접 재료 원가는 직접 추적해서 집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직접 재료 원가는 개별 원가 계산이 적용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가공 원가는 단위당 가공 원가를 이용해서 각각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제품 1단위가 동일한 양의 작업을 소비한다고 보고요. 가공 원가를 배부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단기의 정상 공손 수량 계산입니다. 평균법하에 종합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되어 있고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분석과 같이 볼게요. 물량 흐름부터 계산해야겠죠. 저 완성품이 2100단위가 있어요. 기초제공품 5000단위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품은 1600단위 들어있었죠. 그리고 추가해서 기말제공품이 400단위 있었고요. 단기 착수 완성품 단기 검사했고요. 기말제공품도 단기 검사했습니다. 품질 검사는 완성도 4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요. 기초제공품은 완성도가 80%니까 전기에 검사가 완성이 됐겠죠. 자, 그럼 단기에 검사했던 1600단위와 400단위인 2000단위를 활용해서요. 정상품의 2%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2% 곱하면 40단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볼게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적용하고요.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네요.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요. 공성품 검사는 공정의 100% 시점에 실시하게 되고요. 자료 나와 있습니다.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기말 제공품 물음표로 나와 있는데 기말 제공품부터 구해줘야겠죠. 기초 500, 단기 투입 4500이면 나머지 차액이 기말 제공품 되겠죠. 800으로 인식해 주시고요. 완성품 한산량은 3700이 되게 됩니다. 완성품 3700단위죠. 정상공손 250, 비정상공손도 250입니다. 그럼 기말 제공품이 직접 재료 원가는 800이겠고요. 전환 원가는 240이겠죠.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요. 가중평균법이니까 기초 단기 투입된 원가 다 고려합니다. 그럼 직접은 500만원, 전환가는 30만 5천원과 337만 6,800원 더한 금액이겠죠. 단위당 원가 계산하면 직접은 500만원에 3,700, 250, 250, 직접 800 더한 5,000 나눠줘서 1,000 나오게 됩니다. 전환은 845 나오게 되고요. 자, 단위당 원가 계산할 때 이 비정상 공손도 수량에 포함합니다. 정상 공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3번 공손품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자료 나와 있으니까 가중평균법인 경우에 공손품 원가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자, 완성품 수량 2000단위고요. 기말제공품은 500단위 중에서 직접은 완성이 20%, 전환은 완성이 15%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 100, 전환 75개 수량 인식되겠죠. 공손품은 50%, 40% 각각이네요. 직접 100, 전환 80 인식해 주고요. 가중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에 들어갔던 거, 단계에 들어갔던 거 다 합한 직접 재료 원가가 들어가겠죠. 수량 2200과 나눠서 3원이 되고요. 전환 원가도 계산하시면 5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공손품 원가는 직접 100개에 3 곱하시고요. 전환 80개에 5 곱한 금액 더해서 700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4번 품질검사 시점 계산 볼게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조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제공품에 들어갔던 거 나눠서 계산해야겠죠. 품질검사는 완성도의 몇 %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지 물었습니다. 한번 자료 읽어보시고 먼저 풀어보세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검사 시점은 정상공손의 완성도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제공품과 기말제공품 모두 단기에 품질검사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입선출법이어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직접 재료원가랑 가공원가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했고요. 그럼 정상공손 원가를 계산해 보려면 그리고 여기 완성품에 배부된 정상공손 원가는 33,75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완성품은 5,000단위였죠? 정상공손 원가를 5,000단위에 곱한 다음에 단기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을 합한 금액 이 8,000단위랑 나눠주면은 이 정상공손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정상공손 원가는 54,000원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54,000원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공손품 500단위가 정상공손의 완성도를 곱한 다음에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인 180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 정상공손의 완성도는 6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를 이 정상공손된 개수랑 곱한 금액이 정상공손 원가이니까요. 그렇죠? 60%니까 300단위에다 곱했다라는 게 알 수 있겠죠. 자, 품질검사 시점 계산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